안녕하세요. 플레이 솔리드웍스 2026 어셈 도면 베이직 원동현 저자입니다. 플레이 솔리드웍스 베이직 시리즈 교재로 학습하시는 많은 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셈 도면 베이직 애프터 강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강의는 교재 158페이지 보조 위치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보조 위치도라는 도구가 솔리드웍스의 버전에 따라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도구입니다. 이게 한 번에 잘 나오는 경우가 있고 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럼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런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강의를 통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강의는 어셈블리 도면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모델링 파일에서 저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 위치도를 작성하려면 첫 번째 위치와 두 번째 위치에 대한 값이 있어야 하는데, 핸들링을 할 때 메이트가 없으면 이렇게 자유 상태로 움직이게 돼버리면 도면 뷰도 부정확하게 작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제 파일을 실행하시고 메이트 중에서 평행이라던가 아니면 이 손잡이를 고정시키는 메이트를 전부 삭제하고 각도 한도 메이트를 별도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급 메이트죠. 각도 한도 메이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선택해야 되냐면, 일단 손잡이가 기울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이 손잡이가 이 바닥면하고 수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바닥면에서부터 손잡이의 이 뒷부분을 먼저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자, 0도를 먼저 입력할게요. 그러면 이제 수평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몇 도가 벌어지느냐? 저희는 50도만큼 벌어지는 모습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최대값 50도, 최소값은 0도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확인 버튼을 눌러 보시면 일단 0도에서 50도까지 이렇게 작동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제 파일은 아마도 교재 예제 파일을 사용하셨을 텐데, 제가 만들어 놓은 형상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세 번째 탭, 설정 탭에 들어가 보시면 아마 여기 분해도가 아닌 다른 이름의 어떤 특정 항목이 있을 거예요. 그 항목은 삭제하시고 이렇게 기본 항목만 있어도 충분하겠습니다. 분해도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분해도는 없어도 되고요. 기본 항목 외에 모든 항목은 전부 삭제하시면 돼요. 만약에 삭제가 안 된다 그러면 기본 항목을 더블 클릭하셔서 먼저 변경해 놓고 비활성화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B, 컨트롤 Q 세로 고침 누르신 다음에 다시 한번 덮어쓰기 저장을 하시면 모든 예제가 준비가 된 겁니다. 여기에서 도면을 바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어셈블리 도면 작성 한번 눌러볼까요? 지난번 강의와 마찬가지로 도면 용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A3 용지에 형식 표시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빈 용지 하나를 실행했고요. 우리는 정면도 하나만 가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도 하나 삽입을 했고 ESC 연타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별도로 추가로 클릭을 잘못해서 작성된 도면 뷰들은 그냥 딜리트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정면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하단부에서 시트 배율을 1:1로 바꾸셔서 조금 더 큼직한 뷰가 되도록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잘못한 게 있어요. 뭐가 잘못이냐? 일단 지금 이 각도는 되게 애매한 각도이기 때문에, 자, 도면은 밑으로 축소 하시고 나면 모델링이 지금 바로 뒤에 깔려있던 모델링이 표시가 되죠. 여러분들이 도면 작업하실 때 3D 모델링은 반드시 첫 번째 위치 상태에서 모델링을 저장을 하셔야 도면에 이 형상이 첫 번째 도면 뷰로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링의 위치가 참 많이 중요하거든요. 부품의 위치라던가 첫 번째 도면의 위치라도.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B, 컨트롤 Q 세로 고침해서 저장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델링은 제가 종료할게요. 그럼 바로 이 첫 번째 도면 뷰 업데이트 되는 거 보이시죠?
도면 뷰에서 보조 위치도 항목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고 난 다음에 모델링을 선택하시고 나면 바로 왼쪽 옵션에 첫 번째 위치를 쓰겠니? 두 번째 위치를 쓰겠니? 라는 메시지가 떠요. 그럼 그 메시지를 확인하시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나면 잠깐만 기다려 보시면 아까 그 모델링이 다시 뜹니다. 왼쪽 옵션에 프리 드래그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원하는 부품을 보조 위치도에 보이고자 하는 위치로 옮기래요. 그러니까 부품을 드래그하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제가 팁을 좀 드릴게요. 솔리드웍스 특히 하위 버전은요,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부품을 찔끔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러면 이 찔끔 옮기는 모든 샷들이 다 보조선으로 작성이 돼서 보조 위치도에 그대로 반영이 돼요. 되게 이질적으로 보조 위치도가 작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요, 최신 버전은 어떻게 됐을라나 모르겠네. 저는 도면 작업할 때 괜찮았는데, 준비되신 분들은 갑니다. 부품을 클릭하신 다음에 한 번에 드래그 하셔서 완전히 끝단까지 원샷 원킬로 제껴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는 게 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각도 한도나 거리 한도로 이 부품이 움직이는 범위를 미리 작업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턱에 탁 걸리겠죠. 자, 한 번에 드래그를 하시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나면 도면 뷰에 바로 작성이 되는데, 지금 보세요. 이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게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 기본 도면 뷰랑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조 위치도의 도면 뷰가 변동 없이 지금 그대로 나와 있는 거 좀 확인이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면 작업을 하시다 보면 특히 보조 위치도를 작업하실 때 나는 왜 이렇게 점선이 안 나와?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도면 뷰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모델링의 문제거든요. 그럼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모델링을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시죠? 기본 상태도 그리고 설정 상태도 둘 다 같은 뷰로 지금 작동이 되어 있다는 거. 그렇다는 뜻은 보조 위치도의 위치와 기본 위치가 서로 달라야 하는데 동기화가 되어져 버렸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다른 버전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솔리드웍스 2024 버전에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이 설정 작업들은 플레이 솔리드웍스 2026 마스터 교재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임의의 설정을 만들어 놓고 부품 이동해서 이전과 동일한 버전으로 현재 설정 체크하고 부품을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종료했죠. 그리고 설정을 더블 클릭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위치를 각각의 설정마다 등록을 할 수 있어야 정상이에요. 네, 미리 보기는 안 나오지만 지금 다른 버전은 또 미리 보기가 나오죠. 이렇게 설정을 적용했을 때 부품의 위치에 따라서 부품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 다른 항목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사용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총 3가지 항목, 3가지 설정대로 부품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이렇게 신버전에서 부품의 보조 위치도를 작성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면 메이트와 설정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난이도가 있습니다. 플레이 솔리드웍스 2026 마스터 교재에서 설정에 대해서 그리고 어셈블리 설정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어서 연재가 될 플레이 솔리드웍스 2026 마스터 애프터 강의를 살펴보시거나 마스터 교재를 통해서 먼저 학습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원리는 간단한데요. 자, 메이트에서 각도 한도 메이트를 이제 각각의 각도로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행 메이트 따로 그리고 발생하는 각도 메이트 따로 2가지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50도가 최대값이기 때문에 현재 메이트를 일반 메이트의 각도로 50도의 메이트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눌렀습니다. 일반 각도로 변경이 됐죠? 그리고 나서 현재 각도는 기능 억제 상태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메이트를 다시 실행을 해서 평행 메이트를 별도로 추가를 할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메이트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나서 나와 있는 설정에서 이제 두 가지 모드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게 작업을 하셔야 되느냐? 화면이 잘려서 위에 걸로 대신 보여드릴게요. 피처 설정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이 두 가지 메이트에 동시에 선택해서 피처 설정 도구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핸들링을 할 것인가? 자, 기본 과정에서는 평행이 발생을 해야 되고 각도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조 위치도에서는 평행은 억제가 되고 각도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키면 각각의 위치를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한 다음에 도면을 다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3 용지 다시 선택했고, 그리고 현재 어셈블리로 정면도를 다시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면도를 똑같은 거를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를 더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뷰 팔레트에 가셔서 정면도 하나를 다시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작성을 했죠? 그러면 첫 번째 도면 뷰는 원본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도면 뷰는 두 번째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도면이 각각 다른 위치가 되는 거 지금 확인이 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현재 도면 뷰의 레이어를 보조선으로 바꾸고 나서 이 두 가지 도면을 포개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좀 많이 복잡하죠? 네, 이렇게라도 우회를 해서라도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면 뷰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배열 분리 상태로 변경했다가, 자, 현재 도면 뷰를 다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정렬에 원점에 수직 정렬, 중심이 아니고 원점으로 수직 정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온전히 포개지는 위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 실선, 두 번째 레이어 보조선, 이렇게 해서 도면 두 개를 포개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직으로 정렬을 했는데 다시 한번 정렬에 원점의 수직 정렬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두 개의 도면뷰를 완벽하게 포개서 만드실 수가 있겠죠.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잔손도 많이 가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중급의 이 설정이라는 시스템, 그리고 각 설정마다 메이트를 다르게 변경하는 내용까지 같이 연동을 해야 본 강의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베이직 교재에서 설명하지 않았던 설정과 수식, 그리고 어셈블리 설정에 대한 내용들은 플레이 솔리덕스 2026 마스터 교재에서, 그리고 애프터 강의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문제점, 그리고 다른 버전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 그리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 우회해서 표현하는 내용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 솔리덕스 2026 베이직, 파트 베이직과 어셈 도면 베이직 다 합쳐서 총 15가지 강의에 걸쳐서 애프터 강의 연재가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학습하시면서 막히는 부분들, 그리고 어려운 내용들의 도면들에 대한 강의는 본 강의를 참고해서 보시고, 강의에 설명되지 않은 다른 도면들에 대한 풀이는 교재 부록 파일을 여러분들이 실행하셔서 디자인 트리를 비교하면서 학습하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본 강의가 여러분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함께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같이 해주시면 가장 먼저 업데이트되는 강의를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플레이 솔리드웍스 2026 마스터 애프터 강의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교육의 완전 정의 플레이 솔리드웍스 원동현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